자, 이 책은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인데, 이 책 내용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윤석 군의 사건을 주제로 한 그런 책이에요. 책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부모를 죽인 행동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하지만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 정말 씁쓸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이 책을 구매해서 보진 않았지만 조만간 꼭 구매해서 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구매해서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아시는 분들 많죠?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하루는 이렇게 대본 정리를 이렇게 막 하다가 유튜브로 우연치 않게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당시 제가 본 거는요, 최강폭군 혜성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편은 이제 태영군의 편을 보게 됐는데, 제가 혜성군의 그 이야기, 그 프로그램 편을 좀 이야기 말씀을 드리자면은, 혜성군은 초등학생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랑 여동생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무시하고 욕설을 막 폭언을 내뱉는 그런 아이였어요. 심지어 이게 여동생과 엄마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할머니 또는 이제 여성들에게 좀 약간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출근 후 이제 귀가를 하면은 그 아빠 앞에서 쥐죽은 듯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아빠가 외출하면 또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고. 그런데 이 혜성군의 행동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이 모든 행동들은 아빠가 늘 혜성군과 혜성군 어머니에게 해왔던 그런 행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엄마를 폭행하거나 엄마에게 욕설을 폭언을 내뱉는 건 아니었는데, 이 아빠는 이 혜성군의 어머니를 매번 무시했대요. 막 물 가지고 와라, 심지어 딸한테 막 엄마한테 물 가지고 오라고 시켜, 이러면서 막 귓속말로. 그런 모습을 본 이제 혜성군은, 아, 엄마는 무시하는 존재구나, 동생도 시키면 다 하니까 쟤도 무시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빠는요, 혜성군을 매번 혼내기 바빴대요. 여동생과 항상 편애하기 바빴대. 그러니까 혜성군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하지 마. 너 여동생 너 얘 옆에 오지 마. 건들지 말고, 그냥 오지 마. 이러면서 맨날 혜성군을 때리고 혼내고 얘기는 들어봐 주지도 않고 맨날 여동생만 이뻐해주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혜성군이 어쩌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약간의 반항심? 이런 면도 있었겠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솔루션이 오게 돼요. 솔루션이 오게 되는데, 이제 솔루션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혜성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조금씩 혜성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혜성군과 대화도 해보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되게 다정다감하게 점점 이렇게 변하자 혜성군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선뜻 다가가서 정말 진심으로 애한테 이렇게 대해주니까 애도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솔루션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외출을 하고 혜성군이 혼자 남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혜성군이 이제 한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곳에는 이제 부모님이 영상 편지를 혜성군에게 쓴 그런 영상이 담겨있는 편지를 보게 된 거죠. 보게 됐는데 그 영상 편지 안에는 막 우리 혜성이 사랑해, 우리 혜성이 그동안 엄마가 너무 관심이 없었지, 이젠 우리 혜성이 정말 많이 사랑해줄게. 아버지도 우리 혜성이 아빠가 싫어하는 게 아닌데 아빠가 우리 혜성이 마음 너무 몰랐어, 미안해. 이런 내용이 담긴 그런 영상 편지였어요. 그런데 혜성군이 이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혜성군은요, 이 부모님의 영상 편지를 몇 번이고 감고 또 감고 또 감고 하면서 그 영상을 계속 봤대요. 혜성이는 관심, 사랑 이런 게 필요했던 거죠. 자, 다음 태영군 편은요, 이제 태영군한테 부모님이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심, 절대적인 무관심이었죠.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나 너 싫어 막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막 태영이 엄마 미워 하고 막 이렇게 때리면은 나도 너 미워 하면서 똑같이 때리고, 이렇게 매번 무관심했던 거예요. 무관심하고 맨날 애 수준이랑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셨던 엄마.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놀러 오잖아. 놀러 오면은 친구한테 과일 먹으라면서 주는데 친구는 포크를 줘. 근데 태영군한테는 포크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나는 왜 포크 안 주냐? 너 주라는 말 없었잖아. 그냥 손으로 먹어. 이렇게 차별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막 요구르트 같은 거 있으면은 아줌마가 따줄게 막 이러는데 태영군이 막 나도 따줘 하면은 너 왜 이렇게 친한 척이야? 그리고 따주세요 해야지. 막 이렇게 태영군을 또 꾸짖기 바빴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태영군의 아버지는요 태영군이 조금 삐쳐있거나 하면은 다행히도 손이 먼저 나가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태영이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밥 먹어야지. 이렇게 타일르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밥 안 먹어? 야, 먹지 마. 너 굶어. 이러면서 먼저 미간이 찌푸려지고 톤 다운 되면서 아이에게 엄하게, 무섭게 말하기 바빴대요. 자, 그런 태영이도 되게 속상하죠. 속상한데 더 속상한 거는 이 부모님은요, 이제 태영군에게 동생이 한 명 있어. 갓난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한테는 막 까꿍 막 이러면 맨날 이쁘게 막 잘 놀아주고 막 맨날 웃어주고 하는데 태영군한테는 그러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이제 태영군이 아빠 나 이거 장난감 이거 티라노사우루스 있는데 얘가 진짜 센 공룡인데 난 이거 아빠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옆에서 차마 놀아달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그런 식으로 놀아달라는 표현을 하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슨 잘못이 있거나 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태영이 탓으로 돌렸던 경우가 많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다. 그럼 그 친구가 뭐 잘못을 해도 야 네가 그랬으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나왔겠지 하면서 태영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살았던 거죠. 태영군은. 뭐랄까 그 이후에 솔루션이 진행이 되면서 보통 아이들은 그 태영군의 나이 또래 되는 아이들은 이제 뭐 부모님한테 바라는 게 뭐야? 뭐 부모님이 뭐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막 엄마가 장난감 또 사줬으면 좋겠어요. 또 막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내 편이 돼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대요. 태영군이. 그래서 제작진이 그러면 더 바라는 건 없니? 라고 하자 그냥 내 편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아직 사춘기도 오지 않은 애가. 그러니까 태영군이 바랬던 거는 나에게 관심을 주고 내 편이 되어줄 줄 아는 그런 부모님이 필요했던 거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뭐 자식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혹시 여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담 같은 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어린아이들, 이제 뭐 초등학교 뭐 그런 저학년의 아이들, 그런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뭐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여담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자, 어느 한 부부는요, 아이 앞에서 싸운대요. 막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첫째, 폭력은 절대 행사하지 않아요. 둘째, 싸울 때는 반말이 아닌 무조건 존댓말로. 아마 이제 현재 우리는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 의견의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줘, 무시하지 않아, 이런 선을 지키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싸우고 나면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해를 할 때는 둘이서 화해를 하는 게 아니래요. 둘이서 화해를 하지 않고 꼭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서로 토닥이면서 막 존댓말 하면서 이뻐해 주면서 이쁜 말로 화해를 한대요. 그리고 셋째, 이제 넷째. 넷째는요, 절대 그날 하루를 넘기지 않는데요. 무조건 그날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 풀려고 한대요. 근데 막 너무 큰 싸움이면 어떡해요? 그래도 아이 앞에서만큼은 최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뭐 매번 뭐 보여주기식인 거잖아요. 그만큼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처음엔 되게 막 어색하고 나 부끄럽고 하지만 그게 점점 몸에 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에게도 영향이 많이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이 앞에서 막 싸우고 막 폭행하고 막 이러면서 싸웠는데 화해하는 모습이 없어. 그러면 아이는 뭘 보고 배울까요? 싸웠으면은 무조건 때려야 되는 거고 화해는 절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아이는 뭐 모르겠지? 네가 뭘 알겠어 이러고 싶지만 아이는 다 느낀대요. 아이는 정말 그런 거를 가식적인 것도 표현을 제대로 못할 뿐이지 다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이 앞에서 내가 저런 거 왜 나와가지고 이런 말이라든가 좀 약간 학대를 좀 심하게 하신 분들 계시면은 아이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요. 부모님을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부모님 품과 따뜻한 집, 이 두 개밖에 없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많은 걸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자, 아동학대, 그 외에 부모의 올바르지 않은 이런 행동들은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